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경력기술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나, 업무 내용.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직무죠. 그러니까 이 직무를 어떤 식으로 잘 표현을 해서 경력기술서에 쓰느냐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서류 심사를 통과하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직무를 내가 분명히 여러 가지 일을 했으니까 이걸 뭐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걸 쓸 때 내가 과연 이 지원하는 회사에 잘 맞느냐, 조금이라도 이 지원하는 회사의 포지션에 좀 적합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참고해야 할 거는 있죠. 바로 Job Description, JD입니다. 그러니까 헤드헌터에게 연락이 오면 대부분 이제 뭐 메일 주세요, 제안 메일 주세요 하면 이제 제안 메일을 어떤 식으로 쓰냐 하면 먼저 채용 기업에 대한 소개를 하죠. 이런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채용 포지션을 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JD가 들어갑니다. 이건 내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포지션 이름은 뭐고, 이 포지션이 담당해야 될 일, 그게 결국에 이제 직무가 되겠죠. 그게 뭐고, 뭐 자격 요건은 무엇이며 우대사항은 뭐다. 이게 그냥 JD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직무를 관련한 내용을 쓸 때 JD를 참고를 해야 되느냐,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생각을 해보시면, JD를 누가 만드냐? 채용팀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실무팀에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실무팀에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사팀이나 채용팀하고 해서 이제 뽑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티오가 났으니까 이제 뽑아요. 그럼 당연히 이 팀장 입장에서 뽑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는 내용이 바로 JD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팀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쓰는 게 JD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정말 이상적인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구매 사람을 뽑는데, 이 사람은 뭐 구매도 해봤지만 영업 쪽의 경험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요새 이제 IT 쪽이 강세니까 약간 뭐 ERP나 IT를 굉장히 좀 다루는 사람, 기왕이면 SAP를 써본 사람. 근데 우리는 SAP를 앞으로는 도입할 거지만 지금은 더존이니까 일단 더존을 기본으로 하고 뭐 SAP도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많이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헤드헌터들 사이에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유니콘이다.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찾으면서 이제 채용팀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다 충족하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이제 좀 조건을 완화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은 뭐 이 조건은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조건을 현실적으로 맞춰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JD라는 게 이 포지션을 어떤 사람을 뽑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쪽 부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 하는 쪽의 JD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마케팅 캠페인 기획 및 수립, 뭐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그다음에 뭐 SNS나 SEO 관리,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면 팀장이다. 그러면 이제 팀 관리 및 협업 경험,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뭐 최소한 온라인 마케팅 경력 뭐 몇 년이다. 그리고 제조업 기반 우대, 그리고 뭐 R이나 파이썬이나 뭐 여러 가지 통계 프로그램 능숙자 우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이제 직무에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JD가 나온 회사에 내가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들은 아마 대부분 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JD가 나왔다고 해서 똑같이 그 순서까지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가능한 한 조금 변형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똑같이 쓰더라도 뭐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하시거나 좀 내용의 세부 사항에 당연히 이제 이런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숫자, 퍼센트를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거, 예를 들면 유입률이나 전환율 같은 거는 다 이제 퍼센트가 몇 프로 증가했다? 기존 대비? 뭐 이런 게 기간하고 기존 율까지 쓰면 벌써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회사에서 나온 JD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경력과 성과를 쓰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다? 순서나 그 이름 명칭을 똑같이 쓰시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JD에 나온 담당 업무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내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내 주력 업무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맨 먼저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력 세부 사항을 쓰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제일 잘하고 당연히 내가 제일 잘하는 것과 JD에 맨 처음 나온 게 일치가 되면 뭐 그거는 금상첨화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데 만약에 그게 안 맞더라도 굳이 내가 제일 잘하는 거는 예를 들면 JD 중에 1, 2, 3, 4 중에 3번인데 그렇다고 내가 1번은 조금 약해요. 근데 약한 걸 먼저 쓰지 마시라는 거죠. 이게 기준이긴 하지만 내가 잘하는 거를 먼저 쓰고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말도 또박또박하고 어투도 힘이 있죠. 말에 힘이 실리죠. 왜냐? 나는 그 부분을 잘 알거든요. 웅얼웅얼하는 경우 있잖아요. 잘 모를 때.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에 이제 경력기술서에 내가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 만약에 쓰라고 그러면 다들 잘 쓰실 거예요. 내용도 뺄 게 오히려 좀 덜어내야 될 정도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내가 했던 직무 중에 우선순위가 높고 성과가 잘 나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JD에 있는 순서를 뭐 따라가셔도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왜 이게 순서를 따라가야 되냐, 뭐 그럴 필요가 없냐,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게 모든 회사가 자신의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걸 순서를 쓴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그 JD를 작성을 할 때 그 작성한 사람의 그 당시 생각이 어떻냐, 중요도 순으로 쓴 건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는 하시되 그거에 이제 맹신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JD를 기준으로 삼고 JD의 업무 중에 내가 가장 잘하고 성과가 많이 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쓰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좀 중요도를 낮춰가는 방향으로 쓰시면 분명히 이 경력이나 핵심 역량이나 이런 걸 쓰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JD를 그냥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JD를 좀 분석이란 말까지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분명히. 이 JD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끔 보면 물론 직무에 따라서 JD가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JD가 꼼꼼하게 나왔다. 그러면 아마 그 해당 팀장의 성향도 약간 그런 쪽에 가까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지. 기본적으로 외국계 기업들이 굉장히 좀 JD의 분량이 많은 편이에요. 한국 기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한글로 JD를 받으셨는데 굉장히 이게 자세하다. 그러면 이쪽 실무팀장이나 뭐 최소한 뭐 사원 보고 JD를 쓰라고는 하지는 않을 테니까 뭐 그 차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향이
이제 굉장히 좀 꼼꼼하고 분석적이다. 이런 걸 알아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JD가 또 반대로 굉장히 두루뭉실하다. 그러면 이제 뭐 현실에 이제 맞닥뜨렸을 때 좀 해결하는 임기응변적 성향이 좀 있는 뭐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추측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JD를 기준으로 삼고 나의 강점, 내가 가장 잘하고 업무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 위주로 순서대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